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아의 성형외과 원장 안태주라고 합니다. 현재 학술 활동으로는 성형외과 의사회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개원한 성형외과 의사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 좀 다른 게 책도 좀 많이 쓰고요. 네. 논문도 좀 많이 쓴 편으로 학술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원장님께서 쓰신 논문을 가지고 교과서로 쓴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제 논문 쓰거나 책 쓴 것 중에 비절개 눈매 교정술 아니면 매몰법 그쪽으로 미국 성형외과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사실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너무 많고 원장 선생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또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뭐 다른 병원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제 가족을 소개할 수 없는 의사라면 제 손님도 소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의사,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재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원장님한테 소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제가 정말 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가족을 소개할 수 있는 의사. 저는 그렇게 되고 싶었고 실제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병원들에 계신 교수님들의 자제분들도 수술했었고 다른 데서 이제 수술하고서 재수술하는 경우에 보내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첫 수술도 많이 하시지만 재수술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쌍꺼풀이라든지 뭐 눈밑 지방 제거 기본적인 그 수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수술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눈뿐만이 아니고 어떤 수술이 됐건 수술을 하다가 아니면 수술 후에 사고로 이어지는 어떤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눈 수술 쪽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안의 조직이 좀 건강하다고 할까요? 잘 발달되신 분들은 층의 구분이 잘 돼 있는데 네. 가끔 재수술일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처음 수술하신데도 조직이 유착이 심하거나 층 분리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근육이 있어야 될 층인데 흉살처럼 하얗게 딱딱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박리하는 층을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럼 수술 중에 잘못 들어가거나 조직을 뭐 끊는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에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수술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2004년에서 2007년도까지 눈 수술 케이스만 한 1000건 한 거는 제가 그때 체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00건 이상? 2004년에서 2007년, 네. 3년 동안 거의 2년 반 정도 기간에 제가 체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오전에 한 타임 한 분, 그리고 오후에 한 분, 거의 대부분 하루에 뭐 2건에서 많으면 3건 정도만 수술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시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은 수술을 하게 되면 공장처럼 이제 찍게 되면요 시간적으로 쫓기거나 자세히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쉬는 시간이 좀 시간이 남더라도 한 분 한 분의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도 있고요. 물론 저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수술을 잡고 바쁘게 수술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보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형 수술 중에 가장 많은 재수술이 제가 듣기로는 눈과 코라고 들었거든요. 눈 재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수술이 제일 많습니다. 눈, 코 수술이 우리 미용 성형 수술 중에 가장 많은 편이고요. 가장 많이 하니까 재수술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와 다르게 눈의 특징은 눈은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코도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과 제한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눈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뜨는 힘이 틀리다 그러면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맞춘다 하더라도 더 힘을 주면 또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이는 구조 속에 한계도 있고 움직이면서 변화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확률도 많고 재수술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눈 수술이니까 네, 그만큼 재수술이 일단 많겠네요. 기본적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눈 재수술을 하는 케이스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쌍꺼풀은 모양 때문에 하신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양이 예를 들면은 뭐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맞지 않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얇게 라인을 잡기를 원했는데 두껍게 라인을 잡기 위해서 뭐 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사실은 두껍게 잡았는데 어색해서 더 얇게 잡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눈 뜨는 힘이 다른 경우에 단순하게 쌍꺼풀만 적용을 하면 움직이면서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눈 뜨는 힘이 다른 경우, 특히 졸린 눈이다. 그러면 특히 한쪽만 졸리다. 그러면 이게 뜨는 힘을 교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가 봐요? 부작용도 있는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겠죠.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안과 같은 데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용적인 경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미용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미용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너무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피부를 자를 때 눈썹과 속눈썹 사이 살을 다 자르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눈썹이랑 눈 사이에 살을 이게 이제 처져서 좁은데 이걸 다 잘라버리면 이걸 회복할 방법이 없죠. 너무 극단적인 경우는 하지만 네. 어느 정도 무리해서 술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눈과 이제 눈썹 사이에 살이 적은데 아니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너무 여러 번에 걸쳐서 피부를 다 제거를 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사실 한 번에 다 자른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할 때 아니면 또 의사 선생님 병원을 고를 때 정말 신중하게 골라서 수술을 해야겠네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눈이 처지면 눈꺼풀에서만 자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진 게 위에서부터 처질 경우가 많이 또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처진 건 감안하지 않고 여기서만 다 자르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저나 대한민국 성형외과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눈 수술에 관심 있는 환자분들은 선생님을 알지만 근데 이제 외국인 환자분들은 이제 원장님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케이스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하안검 수술 후에 구축이 돼서 수축이 돼서 이렇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조직도 약하셨던 경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꽤 있어 보이시는데 근데 하안검 수술을 한 눈인가요? 그렇죠. 다른 데서 수술하고 오신 경우죠. 이렇게 이렇게 눈이 되게 있게 되면 눈꺼풀과 경계가 떨어져 있게 되면 바람이 불면서 눈물이 더 날아가고 눈이 네. 시리게 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사실 피가 많이 나서 수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잘못됐다고만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잡아주고 걸어주면서 붙여줬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만 해도 굉장히 좀 눈을 크게 떴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되면 굉장히 시리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한테 재수술 받기 전에 완전 아래 흰자가 이렇게 살까지 드러나 보이는 상태에서 수술을 이렇게 마치셨네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수술한 지 얼마 후의 사진일까요? 제 기억으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1년 정도 후에 전혀 티가 안 나네요. 수술 받으신 건지. 그리고 다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눈 뜨는 힘이 네. 약하신 경우에 눈동자 아무래도 많이 잠겨 있잖아요. 네네. 더 잘 떠지지 않는데 쌍꺼풀만 크게 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쌍꺼풀을 좀 낮추고 눈을 잘 뜨게 눈매 교정술을 해서 교정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가 이미 쌍꺼풀 수술을 한번 하신 건가요? 네, 쌍꺼풀을 하고 오신 경우죠. 쌍꺼풀을 한번 했는데 이거는 겹이 한눈에 봐도 한 겹, 두 겹 굉장히 많네요. 아마 좀 크게 잡으시면서 좀 약하게 잡은 경우가 아닌가 하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눈 뜨는 힘이 약한데 눈 뜨는 힘의 교정이 없이 쌍꺼풀만 하면 자연스러운 모양의 쌍꺼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눈을 뜨는 힘이 좋아져야만 눈 모양이 예쁘게 나오죠.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고 멘트를 지금 못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수술을 뭐 잘못해서 뭐 아까 전처럼 그런 눈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잘못해서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수술 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눈을 비비거나 수술 후에 자극을 자꾸 주는 행동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눈에 피가 찰 만한 충격을 받거나 하면 눈 안에 피가 차게 되면 구축 또는 수축이 되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바로 드려야겠네요. 그쵸. 수술 직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병원을 연락을 주시고 상의하는 것이 맞죠. 원장님, 쌍꺼풀과 뭐 한검 외에 앞트임이나 뒤트임, 뭐 밑트임을 했는데도 잘못돼서 재수술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나요? 있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앞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터서 이걸 닫는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눈동자를 중심으로 이 삼각형의 면적이 비슷한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거리가 비슷한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의 경우는 앞트임을 한다면 이 차이를 줄이고 비슷한 정도를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뒤가 더 길기 때문에 앞쪽을 트는 거죠. 트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많이 트게 되면 앞쪽으로 이제 훨씬 길어지게 되죠. 이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앞쪽이 보기 싫기 때문에 닫는 쪽으로 하는 게 낫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뒤를 터서 거리를 맞추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트임을 닫았던 경우고요. 비슷한 경우로 많이 보여서 점차 닫아서 좀 자연스럽게 만든 경우입니다.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 봐요. 앞트임은 과하게 돼서 재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뒤트임은 효과가 적어서 더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밑트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하게 되면 밑트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몇천 번 눈을 감게 되면서 이렇게 잡아당긴 힘이 감으면서 밀어 올리게 되면서 조금씩 올라오죠. 약간씩은 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좋기는 하지만 재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눈 모양별로 어떤 수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쌍꺼풀 쪽으로 얘기를 하면 눈 뜨는 힘이 약하면서 이마를 쓰던 사람이다. 그런데 눈썹과 속눈 사이는 멉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서 피부를 좀 절개를 하면서 쌍꺼풀을 할 수가 있죠. 이분은 눈 수술만 지금 하신 건가요? 앞트임과 눈수를 했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됐는데요. 거리로 보면 이 거리가 줄어도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좁은데 처진 걸 잘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살을 이렇게 다 잘라버릴 수는 없단 말이죠. 너무 좁은 경우에는 이마 거상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이분이 여기에서 피부를 계속 잘라낸다면 점차 사이에 피부는 없을 것이고 위쪽에 두꺼운 피부만 남을 겁니다. 저는 이제 눈썹 피부, 두꺼운 피부 여기까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걸 계속 자를 수가 없죠. 이 주름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를 당겼습니다. 그러면 얇은 피부도 살릴 수 있고 이쪽 주름도 좋아지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은 원래는 눈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눈 수술을 한번 다른 데서 하셨었고요. 저한테 눈수를 다시 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추천하신 대로 이마를 거상해서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그렇죠.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적절한 비율도 맞춰야 되고 두께도 봐야 되고요. 좁고 두터운 사람이 제일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좁고 두터우면 이거를 많이 자를수록 더 좁고 더 두툼해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워낙 많은 환자들의 눈을 보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떤 수술을 말씀을 드려도 어떤 케이스가 와도 믿고 안심하고 원장님한테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사실 어느 순간부터 눈 뜨는 게 굉장히 불편해졌거든요. 그리고 졸린다는 표현을 많이 듣고 또 제 눈이 이렇게 두꺼워서 그런지 눈이 작아져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한 느낌이 더 많이 들긴 하거든요, 요즘.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수술하면 좋을까요?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네네. 쌍꺼풀을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쌍꺼풀은 속쌍꺼풀처럼 좀 작게만 잡으시고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눈트임을 좀 도와주면 눈이 좀 더 또렷하게 편하게 뜰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눈매 교정술을 살짝 하시는 걸 먼저 권하고 싶고요. 이제 눈이 커지는 거의 단점은 우리가 안구가 좀 건조하신 분들이 눈이 커진다는 뜻은 바람에 눈물이 더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건조증은 사실 좀 심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상태라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살짝 정도만 하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마에 주름살이 사실 언제부턴가 생기더라고요. 이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눈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자세히 봐야 될 텐데요. 네. 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힘을 좀 빼시고요. 토끼를 보고 이 높이를 봅니다. 거울을 보시면 왼손을 이렇게 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자, 힘을 빼시고 네. 눈 떠보세요. 이게 이제 눈 감으셨을 때 눈썹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제 눈인가요? 네, 이 눈썹 높이에서 눈 감아보세요. 자, 떠보세요. 눈이 안 떠지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올리시면서 주름을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았을 때 폭이 조금 있다면 네. 괜찮은데 너무 좁다면 사실은 이마거 상수 같은 것도 같이 네.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이마를 거상해서 그러니까 뜰 때 올린 높이라 하더라도요. 네. 문제는 감았을 때 높이가 낮다면 뜨면서 주름을 만들는 대로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눈술 후에는 오히려 눈썹이 많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눈 수술을 받게 된다면 눈매 교정, 속쌍꺼풀. 속 쌍꺼풀이요? 네. 지금 살짝 있긴 하시지만 네. 조금만 더 해서 제가 생각하는 쌍꺼풀의 효용은 이 속눈썹 라인이 살짝 보일락말락한 정도면 실제 이제 앞에 커튼이 가리고 있는 그 살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쌍꺼풀을 살짝 잡고 눈매 교정술 살짝 하시면 일단 눈 뜰 때 좀 불편하거나 피곤한 느낌 좀 덜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트임 같은 경우는 제 눈에서 필요할까요? 눈이 좀 나오신 편이고요. 작으신 편은 아니어서 네. 제 생각엔 그렇게 필요해 보이진 않아요. 아, 제가 약간 돌출된 타입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대표적인 눈 수술의 부작용의 이유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이 건강하지 않을 때 잘못된 층으로 박리를 했다거나 수술이 좀 잘못된 경우죠. 아니면 수술 후에 눈수술에 피가 많이 나서 안쪽에서 피가 고인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피가 차게 되면 수축이 일어나서 이렇게 안검 외반이나 이렇게 당겨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눈 위쪽에서 심한 경우긴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차게 되면 안화 내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눌려서 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피가 나는 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나서 혹시나 피가 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는 게 답이겠네요. 일단 많이 부어오르지 않고 피가 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좋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찜질하라고 하면 좀 누르기만 해도 지혈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찜질하라고 하면 피가 묻어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데 속에 고이는 것보다 오히려 눌러서 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 난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 수술 후에 어떤 증상일 때 바로 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병원을 와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속에서 피가 많이 나면 멍이 생기면서 이렇게 부어오르거든요. 네. 그 경우는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물체가 보이는 게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야가 약간 네. 뿌옇게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야가 뿌연 정도는 눈매 교정술 후에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긴 합니다. 혹시나 부으면서 생기는 시야에 그 물체가 잘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시신경이 눌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한 후에 아니면 눈매 교정을 한 후에 좌우의 모양, 크기가 똑같이 수술을 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가끔 우리가 연예인들 볼 때 수술했다 라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정말 동일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약간 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좌우가 완벽한 걸까요? 저는 자세히 보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뼈부터 틀리거든요. 좌우가 건물로 치면 철근 콘크리트부터 틀린 구조입니다. 광대만 하더라도 네. 약간 낮고 넓은 쪽과 좁고 나온 쪽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는 눈 돌출부터 다 틀리다는 건데요. 네. 밑에서 봤을 때 광대가 좀 낮고 넓은 쪽, 높은 쪽에 보시면 눈 돌출이 다릅니다. 확실히 여기 오른쪽 눈이 돌출돼 있네요. 네, 실제로 눈 높이도요,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이제 씻고 거울을 보면은 약간 눈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만큼이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을 스스로 받거든요. 이제 수술 전에 잘 알고 계신 경우는 좋은데 신경 안 쓰다가 수술 후에 이제 쌍꺼풀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얼굴이 전체적인 비대칭은 안쪽에서부터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울로 치면은 뭐 바닥도 다르고요,
철근 콘크리트도 틀린데 우리가 벽을 다듬는 걸로 건물을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차이를 심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네.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술하고 난 후에 나이가 들면 재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이제 하면 좋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더 얼굴의 피부가 처지고. 다 처지기 때문에 네. 눈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근육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떴다 감았다만 해도 하루에 수천 번을 하니까요. 눈 근육이 늘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할 확률도 많고요. 콘택트 렌즈를 오래 껴도 눈뜨림이 약해집니다. 네. 10년 이상 낀다거나 해도 그럴 확률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피부만 늘어난 걸로만으로도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나이 들면서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수술해야 될 필요성은 좀 더 많아지죠. 네. 제가 수술을 지금 한다고 해도 10년 후, 뭐 20년 후에는 당연히 모든 피부와 근육이 늙고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시야가 불편한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장님께 수술을 제가 받았는데 혹시나 제 부주의가 아닌,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라든지 뭐 수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장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를 하는 이상은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의 불평은 최대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선을 다해서 봐야죠. 저의 목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사, 믿을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 MS 힐을 통해서 오는 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